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요, 바로 나이가 들어서도 정말 놀라운 정신력을 유지하는 분들의 비밀입니다. 저희가 받은 자료가 KBS 다큐멘터리 녹취록인데, 와, 여기 등장하시는 분들이 정말 대단하세요. 네, 맞아요. 저도 보면서 정말 감탄했습니다. 특히 그 92세 한상철 어르신하고 또 70대 기억력 챔피언 되신 김기순 씨 사례가 아주 인상 깊었죠. 그쵸. 아니, 이분들 뇌는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뭐랄까, 시간의 흐름을 좀 비껴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자료들을 좀 깊게 파헤쳐 보면서 이분들 삶과 뇌 건강의 비밀, 그리고 그 뇌 인지 예비 용량이라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와, 진짜 이분 얘기부터 안 할 수가 없는데 92세신데 매일 아침에 냉수 마찰하시고 팔굽혀펴기를 100개씩 하신대요. 100개요? 와, 대단하시네요, 정말.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보험 설계사로 아직도 왕성하게 활동하시는데 고객 정보가 1,600명인데 이걸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믿기지가 않죠. 1600명이요? 와, 그건 뭐 젊은 사람도 쉽지 않은 일인데요? 그러니까요. 40년 넘게 꾸준히 해오신 그 아침 루틴도 대단한데 돋보기 없이 신문 보시고 보청기도 안 쓰시고 심지어 현역으로 일하시면서 실적도 엄청 좋으시다고 고객 정보 기억력 테스트도 했는데 거의 뭐 만점에 가까웠다고 하더라고요. 허허, 놀랍네요. 이런 꾸준한 신체 활동 그리고 또 복잡한 정신 활동 이게 비결일까요? 이게 구체적으로 뇌에 어떤 영향을 주는 걸까요? 네, 정말 흥미로운 포인트인데요. 그 다큐멘터리에서 MRI 검사를 했더라고요. 근데 결과를 보니까 뇌 용적, 그러니까 뇌 크기 자체는 뭐 비슷한 연령대 분들이랑 뭐 큰 차이는 없었다고 합니다. 아, 정말요? 겉보기엔 비슷했다. 네. 그런데 그 신경 심리 검사라고 있거든요. 기억력이나 주의력, 문제 해결 능력 같은 실제 뇌 기능을 평가하는 건데 여기서는 결과가 완전히 달랐어요. 아주 뛰어났죠. 오, 어떤 부분이 특히 달랐나요? 특히 그 사고의 유연성, 그리고 집중력, 또 충동 억제 능력 같은 이런 걸 담당하는 전두엽 기능이 월등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아, 전두엽이요? 그 외에 우리 뇌의 관제탑이라고 부르는 부분이잖아요. 계획 세우고 판단하고 집중하는 그런 고등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데 근데 노아이는 또 가장 취약하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전두엽이 노화에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부위 중 하나인데 한상철 씨 같은 경우는 매일 하는 신체 단련도 물론 중요했겠지만 그 1,600명 고객을 관리하는 복잡한 업무 자체가 전두엽을 계속해서 자극한 거죠. 아, 그 업무 자체가 뇌 훈련이었군요. 그렇죠. 마치 매일 뇌의 그 관제탑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훈련하고 운영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체 활동과 정신 활동이 정말 좋은 시너지를 낸 거죠. 이야, 신체와 정신활동의 시너지. 그렇군요. 그럼 또 다른 분? 70대에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신 김기순 씨는 어떤가요? 이분도 정말 대단하시던데? 네. 김기순 씨 사례도 아주 흥미롭죠. 라인 댄스, 고전 무용 같은 취미 활동도 엄청 활발하게 하시고 아드님 권유로 기억력 스포츠라는 걸 시작하셨는데 뭐 세계 대회까지 나가셨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처음에는 좀 어려워하셨는데 금방 두각을 나타내셨다고 하죠. 대단하네요, 정말. 그 무작위 단어 20개랑 엄청 긴 숫자를 순서대로 외우는 것도 그냥 거뜬히 해내시고 숫자를 이미지로 바꿔서 외우는 그런 특별한 기억법도 쓰신다고 하고요. 이렇게 뭔가 새로운 걸 배우고 계속 도전하는 거, 이건 뇌에 어떤 영향을 주는 걸까요? 김기순 씨 사례 역시 그 전두엽 기능의 중요성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신경심리검사 결과를 보면 이분 역시 사고력, 집중력, 기억력 이런 전두엽 기능들이 아주 우수하게 나왔어요. 아, 이분도 전두엽 기능이요? 네. 춤처럼 즐겁게 몸을 움직이는 신체 활동도 물론 좋고요. 거기에 더해서 기억력 훈련 자체가 뇌의 새로운 연결망을 막 만들어내는 과정이거든요. 특히 그 숫자를 이미지로 연상하는 기억 전략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거요.
그게 바로 전두엽의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나 개용 능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아주 좋은 예시입니다. 계속 뇌를 새롭게 쓰는 거죠. 아, 잠시만요. 그럼 김기순 씨가 즐겨 하시는 그 뜨개질이나 양손 운동 같은 거요. 그것도 그냥 손만 쓰는 게 아닌 건가요? 왜 손은 제2의 뇌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이것도 뇌 자극이랑 관련이 깊은 건지. 정확하게 짚으셨어요. 뜨개질처럼 양손을 아주 정교하게 사용하고 또 일정한 패턴을 따라가는 활동들이요. 이게 뇌의 여러 영역, 특히 전두엽하고 두정엽 간의 협응 능력을 길러주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와, 뜨개질이요. 네, 뇌신경 세포들 사이의 연결, 우리가 시냅스라고 부르는 그것을 강화시키는 아주 좋은 활동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걸 배우고 즐겁게 몸을 움직이고 또 손을 정교하게 사용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뇌를 활성화시키는 중요한 요소였던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아까부터 좀 계속 마음에 걸리는 게 두 분 다 MRI상으로는 그냥 연령대에 맞는 어떻게 보면 평범한 뇌를 가지셨다는 점이에요. 그럼 뇌의 어떤 물리적인 모습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뜻일까요? 단순히 노화를 막는 것만이 답은 아니라는 그런 건가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게 바로 뇌 인지 예비 용량, 코그니티브 리저브라는 개념하고 연결이 되는 건데요. 뇌 인지 예비 용량 좀 어렵네요. 쉽게 말하면 뇌라는 하드웨어 자체는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기능이 떨어지거나 낡아갈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뇌를 평생 얼마나 효율적으로 또 다방면으로 잘 사용해 왔느냐가 인지 기능 유지에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혹은 그 활용 능력이 중요하다. 네, 그렇게 비유할 수도 있겠네요. 마치 도로망 같은 거예요. 어떤 길이 노후화되거나 공사 때문에 막히더라도 그 주변으로 잘 닦인 우회도로가 많으면 결국 목적지까지는 갈 수 있잖아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다양한 활동으로 뇌 신경망을 여러 갈래 길처럼 촘촘하게 만들어두면 설사 나이가 들어서 뇌세포 일부가 좀 손상되거나 기능이 떨어져도 다른 신경망, 다른 길이 그 기능을 대신해 줄 수 있다, 이런 거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다양한 경험, 꾸준한 학습,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 또 복잡한 문제 해결, 사람들과의 교류, 이런 뇌를 다방면으로 자극하는 활동들이 바로 이 인지 예비 용량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길입니다. 그럼 한상철 씨의 그 복잡한 보험 업무나 김기순 씨의 기억력 훈련, 뜨개질 같은 활동들이 특히 효과적이었던 거네요. 네, 특히 그런 활동들이 전두엽을 아주 적극적으로 사용하게 만들거든요. 그렇게 전두엽을 자꾸 쓰는 활동들이 이 예비 용량을 효과적으로 늘려주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와, 정말 놀랍네요. 결국 뇌를 젊게 활기차게 유지하는 열쇠는 단순히 뇌의 물리적인 나이가 아니라 얼마나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또 도전하고 새로운 걸 배우면서 이 인지 예비 용량이라는 내공을 탄탄하게 쌓아왔느냐에 달렸다는 거군요. 그렇죠. 한상철 씨와 김기순 씨의 삶이 바로 그 생생한 증거네요. 이 다큐멘터리 자료를 저에게 주신 이유도 아마 이런 점들을 좀 같이 이야기해보고 싶으셨던 게 아닐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꾸준하고 또 다채로운 뇌 자극 활동은요, 뇌의 물리적인 노화가 진행되더라도 인지 기능을 아주 건강하게 유지시켜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나중에 치매 같은 질병이 발병하더라도 그 증상이 나타나는 걸 늦추거나 아니면 좀 더 가볍게 지나갈 수 있도록 완화하는 데에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아, 단순히 노화를 늦추는 걸 넘어서 질병의 영향까지 줄일 수 있다니 정말 중요한 이야기네요. 네, 그래서 젊을 때부터 꾸준히 뇌를 자극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뇌 건강에도 좀 작은 영감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당장 오늘 당신의 그 소중한 전두엽을 슬쩍 한번 자극해 볼 만한 작지만 새로운 도전, 그런 걸 한번 시도해 보는 건 어떨까요? 네, 거창할 필요는 없죠. 그렇죠. 예를 들면 늘 가던 길이 아니라 일부러 다른 길로 한번 산책을 해본다거나 아니면 평소에 안 해보던 새로운 레시피에 도전해보는 것도 좋겠고요. 혹은 그냥 잠시 하던 일을 딱 멈추고 창밖 풍경에 온전히 한번 집중해보는 건 어떠신가요?
그것도 좋은 자극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아주 좋은 강박들입니다. 익숙함에서 벗어나서 뇌에 작은 새로움을 주는 것, 그게 시작이죠.